그 당시에 서울 성곽을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. 그 와중에 그 지금 시장 공간이 서울 성곽 굉장히 인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서울 성곽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름지기 재단에서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.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 서울 성곽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옛 시장 공간을 잘 살리자는 의견이 모아져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저는 이제 아름지기 재단의 그 건축 자문으로 계속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이 온 거는 리노베이션의 태도, 그다음에 철학의 확립을 제일 우선시 하셨어요. 그래서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태도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. 제가 지킬 수 있는 원칙은 유네스코 그 베니스 헌장이 있어요. 이 건축물이 50년 뒤에도 이 건축물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당시 그 리노베이션 할 적에 재료나 구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료한 기준이 있으면 그 유네스코 기준에 이제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 건축물에서 우리가 덧붙여진 것이 재료가 구분이 되고 구법이 구분이 되면 명료하게 미래 세대한테 뭘 전달해 줄 수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일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리노베이션의 기준을 잘 설명을 하면 이게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한 120년 이상의 역사를 그냥 쫙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기준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리노베이션에서 창의적인 복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주거 시설이나 이런 그 시설들은 현대의 시점에서 과거도 이해하면서 미래까지 연결해 줘야 되는 시설물이거든요. 이랬을 적에는 건축가의 창의력은 필요합니다. 대표적인 게 그 옛날에는 이 시장 공간이었기 때문에 차가 그 위까지 올라왔었거든요. 그러면 시장님이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캐노피가 길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이 집의 원형은 아닌 거라고 판단이 돼요. 그런 걸 없애야 되는 거.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어요. 근데 도면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래갖고 일본에 있는 유사 사례 이런 종류의 집들의 유사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죠. 그래서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. 우리나라 그 법제로 보면 설계가 끝나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시공사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게 원칙인데 리노베이션을 하려면은 철거가 우선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허락받은 거는 1제곱미터 정도를 그 천장을 파지를 해서 그 속을 후레쉬로 들여다보고 도면을 그리라는 게 그 우리나라 관의 입장이었어요. 그러면 근본적으로 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굉장히 엄격하게 납품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붓고 그 예산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든 절차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려웠죠.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한 3차례 정도를 완벽하게 다시 그리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원래 기둥의 간격이 있는데 휠체어가 지나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기둥을 없애지 않으면 그 치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 시 공무원이랑 타협을 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현행 그 제도랑 리노베이션이랑의 그 간격이 굉장히 크다.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그 여유치 있는 그 절차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그 설계 부분은 저희가 약간의 그 후원을 받았어요. 재단으로부터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실한 설계는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시공의 모든 예산은 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했었어요. 주어진 시공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이제 디테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웠죠, 실질적으로. 이 건축물의 본래의 가치. 그래서 50년 뒤에 후배들의 질문에 우리가 그 답변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춰서 이루어졌다고 핑계는 댈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러면 원래 이 건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형이 있을 거고 거기 덧붙여진 우리의 그 가공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비교적 명료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
싶었고, 그리고 이 건축물은 근본적으로 그 1930 몇 년도에 그 지어진 일제식 건축물인데,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본인의 설계에 의한 한국 목수가 만들었고, 일본에 이미 사라진 줄기초가 남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그 단면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, 그런 노력들이 다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은 기단이 있는데, 이 기단은 사실은 무대랑 비슷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 보면은 앞에 전면에 이 화강석으로 무대 같은 게 좀 튀어나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,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었던 흔적, 그 다음에 그 서울 성곽 그 600년의 흔적, 그게 이제 절묘하게 만나 있는 거죠. 옛날에는 주택이었지만 공공이다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서 위가 열려 보이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이 기둥 사이에 있는 그 벌판을 떼낸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개인 공간이 아니라 공공 공간으로서의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이 있었고, 2층에서 아래층 내려다 보이는 구조도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 집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구조 원형도 보여주고 싶었고, 공공으로 개방해야 될 것은 개방을 하고, 또 이 집이 가지고 있었던 구조는 우리가 그 복귀해서 보여주고,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서울이라는 장소성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컸었어요. 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랑 이게 지켜나가야 되는 그 미래의 그 순간을 이제 오신 분들이 느끼게 되는데, 그래서 그 오신 분들이 600년의 시간을 느끼면서 좀 편안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, 이 건물 보면은 그 옛날에는 그 정원수로 꽉 차 있었어요. 그 선유도 공헌을 하신 정영선 선생님께서 자리 이동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비울 곳은 비우고 또 옮길 곳은 옮기고, 그 다음에 이제 꽃과 풀을 좀 심으셨죠. 그래서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 일본식 정원이었는데 한국식 정원으로 많이 바꿔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한국식의 오픈 스페이스도 느낄 수가 있을 거고, 건축물이 시각의 중점이 되어지면 관념적일 텐데, 시간의 중점이 주어지면은 이거는 건축물의 에이징이랑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뭐 보는 벽, 그 벽의 질감에 몰두하게 될 거고, 문의 손잡이도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촉감에 그 이제 관여하게 될 거고,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의 감각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건축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리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당대 건축이 아니에요. 후세대가 나한테 던질 질문에 나는 사실은 준비를 하는 거고, 내 대 당장 끝나서 마무리 짓는 작업이 아니라 50년 뒤에 후배들이 할 거를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뭐 이게 뭐 개인이 작업을 하든 아니면 현상 공모를 통해서 하든 그 법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유치가 있어서 그 문화를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그게 현행법이랑 안 맞는데 이 절차가 복잡해지면 이게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그 여유치가 열려서 유도리가 있게 돼야 돼. 너무 경직되면은 안 좋을 것 같고. 그래서 그런 게 좀 수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